안녕하세요,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연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트 연산인데요. 그 비트 연산의 그 비트라는 말이 이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로죠, 회로. 그러니까 참 거짓을 판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논리 연산하고 많이 유사하긴 합니다. 근데 연산자 기호가 살짝 다르긴 한데요. 원리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거죠. and 같은 경우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뭐 이면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회로니까요. 이게 어떤 회로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스위치가 두 개가 있고 전구가 이렇게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스위치 두 개가 A하고 B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결과라고 가정을 할게요. and의 결과, and라고 쓸까? 그러면 이 스위치가 두 가지 동작을 하죠. 비트라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 아니면 1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스위치가 접속이 안 돼 있으면 지금처럼 열려 있는 경우에는 0이라고 봐야 되고요. 얘가 연결이 돼 있다, 접속이 돼 있다, 그럼 1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 다 접속이 안 된 경우와 하나씩만 접속되어 있는 경우, 둘 다 접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end에서 불이 들어오려면, 불이 들어오면 1이고요 꺼져 있으면 0이라고 봐야 돼요. 참거짓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곱하기랑 좀 많이 비슷해요. 0, 0은 0, 0, 1은 0, 1, 0은 0, 1, 1은 1 이렇게 곱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린 논리곱이라고도 합니다. 논리곱이라고도 하고요. 곱하기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논리곱, 곱하기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이렇게 D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and 할 때 요 D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와 같은 경우는 또는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옆에다 일단 그려놓을게요. 오와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냐면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하고 B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스위치는 어떨 때 불이 들어오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연결이 돼 있으면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둘 다 접속이 돼도 당연히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지금처럼 열려있는 경우, 얘네들이 열려있는 경우에는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00, 01, 10, 11일 때 얘만 불이 안 들어오고 나머지의 경우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논리합이라고 합니다. 논리합. 이런 병렬 회로를 우린 오화 회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더하기랑 많이 유사해요.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0은 1이고 1 더하기 1은 원래 2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 이상의 숫자는 다 참이라고. 그래서 2가 되더라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다는 표준은 참이라는 표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합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회로를 그리면 얘는 엔드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는 오화는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입 벌리고 있잖아요. 오화 해보세요. 오화. 입 벌리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오화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를 수는 있어야죠. 그죠?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자, X오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화는 오화예요. 베타적인 논리합이라고도 해요. 익스클루시브 오화라고도 해요. 뭐 별 의미 없고요. 하여튼 베타적 논리합 얘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이 하나 더 나왔어. 입술이 좀 많이 두꺼운 편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가령이에요. 가령이 갓0 이거만 기억하면 돼. 갓0이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자, 0정일 때만 0이에요. 같을 때만 0이에요. 그죠? 이 A하고 B가 여기 아니잖아. 여기잖아. 예. 같을 때만 0이에요. 같을 때만 0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갓0입니다. 갓0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1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 A하고 B 스위치가 서로 다를 때만 1이고요. 서로 같을 때는 다 0이라는 거예요.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는 이거예요. 이 기호. 우리 논리회로에서는 논리회로래. 논리연산에서는 우린 배우지 않았었어요. 엑소화가 없었어요. 비트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논리연산에서는 and가 이거 두 개였었어요. 오화는 이거였고요. 그죠?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뭐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그죠? 참거짓을 판별하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비트 연산.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not이라는 거는 반대예요. 그 전에는 이제 같지 않다 뭐 이런 의미라서 이런 기호였었어요. 논리 연산에서는. 근데 비트 연산에서는 이거예요. 이 느낌표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요. or는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요. x와는 카드 0이 같을 때 0이고요. 다를 때 1이라는 거. not은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비트가 있어요. A가 만약 1, 0, 1, 0이에요. B라는 게 만약에 0, 1, 1, 1이에요. 만약에.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AND 연산을 한다? 그러면 이 AND 연산이 만약 이런 기호였다? 그러면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이 자리들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대응되는 애들끼리만.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에요. 그럼 얘는 0이고요. 얘 1이고요. 얘는 0이고요. 얘는 0이에요. 이게 AND의 결과인 거예요. 그럼 OR는요? OR 때는 둘 다 0일 때만 0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0일 때 1이고요. 0, 1일 때 1이고요. 1, 1일 때 1이고요. 0, 1일 때 1이에요. 이게 OR예요. OR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AND는 이렇게 생겼고요. 됐습니까? XOR는 카드 0이 달라요. 다르면 1이에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XOR예요. 기호는 이거예요. 됐습니까? not은요. 1, 0, 1, 0을 만약 얘가 not 회로를 통과했어요. not 회로를 통과하게 됐어요. not 회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not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야 돼요.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not이에요. 됐어요?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전에 그 논리회로 할 때 그 진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진수는 0 아니면 1로 돼 있고 두 가지 가지고 모두 표현하고 8진수는 0부터 7까지 8개 가지고 모든 숫자를 표현합니다. 16진수는 0부터 원래 15까지 총 16개 가지고 모든 숫자를 표현하는데 이 15라고 쓰는 자체가 오류라고. 이게 뭔지 어떻게 아냐고. 16진수 두 자리로 돼 있는 건지 한 자리로 돼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쓰고 그 다음부터는 A예요. A 할 때 여러분들 그 주먹을 쥐면 돼요. 10 이렇게 A 10 그 다음 11, 12, 10 손가락 하나씩 피면서 하시면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B, C 손가락 피면서 하시면은 얘가 10이고요. 그 다음 B, C, D, E, F 손가락을 쥐면서 A 하나씩 피면서 11, 12, 13, 14,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다음요. 자, 이제 진법 변환입니다. 자, 10진수를 다른 진법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10진수를 변환하고자 하는 각 진수의 몫이 안 나눠질 때까지 나눠서 몫부터 나머지를 거꾸로 적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7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0진수 17을 2진수로 변환하시오 라고 하면 2로 나누면 됩니다. 2로 나누고요. 8에 16 나머지가 1입니다. 2, 4, 8 나머지가 0이죠. 그리고 2, 2는 4 나머지가 0입니다. 2, 1은 2 나머지가 0입니다. 됐죠? 그 어떤 책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어차피 1은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나눠봤자 그 몫이나 나머지나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나누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만 거꾸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한 다음에 몫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쓰는 방법. 그죠? 이게 더 간단하죠?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은 괜히 한 바퀴를 더 도는 거는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반복을 좀 줄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래머들은. 그래서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진법 변환하는 방법은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한 다음에 0이 될 때까지 한 다음에 나머지를 거꾸로 써도 된다. 그러면 1, 0, 0, 1, 0, 1이 된다. 요게 2진수인데 요게 10진수 17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걸 증명해 봐야죠.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거예요. 자, 5, 6, 7, 0, 0, 0, 뭐, 이게 얼마예요? 자, 이게 10진수거든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돈이라고 치면요. 그렇죠. 1, 10, 100, 1000, 만, 10만, 56만 7천 원이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 어릴 때 했던 그런 수학에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1,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잖아요. 5 곱하기 10만 더하기 6 곱하기 만 더하기 7 곱하기 1000 더하기 뭐
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하잖아요. 나열해서 얘가 50만, 얘가 6만, 얘가 뭐 7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가지고 56만 7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12000은요 1, 10, 100, 1000, 만이에요. 그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이런 식으로 우린 길들여져 있어요. 왜? 우린 십진수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생활은 십진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길들여져 있어요. 어떤 숫자를 딱 펼쳐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아도 끝에서부터 1, 10, 100, 1000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진수야. 얘 이진수기 때문에 얘는 1의 자리잖아요. 모든 진법의 오른쪽 끝에는 무조건 1의 자리예요. 똑같아요. 1의 자리예요. 근데 그 다음 자리부터는 진법을 곱하면서 자기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의 자리가 돼요. 예, 얘는 2 곱하기 2니까 4의 자리가 돼요. 얘는 4, 2, 8의 자리가 돼요. 얘는 16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열할 거 아니에요, 얘처럼. 그럼 16 곱하기 1 더하기 0은 뭐 어차피 0이니까 할 필요가 없지. 1 곱하기 1 하면 17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지울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번엔 23이에요. 23을 가지고 이진수로 한번 바꿔보래요. 그럼 얘를 가지고 2로 나누면 돼. 1은 0, 2, 1 해서 나머지가 1입니다. 네, 산수가 약한 한다면입니다. 자, 이거 11입니다. 2, 5, 10 나머지가 1입니다. 2, 2는 4 나머지가 1입니다. 2, 1은 0 나머지가 0입니다. 됐죠? 거꾸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0, 1, 1, 1이에요. 증명해 봐야 돼. 요 이진수가 8진수로, 아니 10진수로 23이 돼야 되는데 1의 자리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10의 자리 아니라고요. 이진수잖아요. 그럼 2의 자리예요. 4의 자리고 8의 자리고 16의 자리입니다. 그럼 16 곱하기 1 안 해도 되잖아. 어차피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0은 어차피 쓸 필요도 없고요. 8, 0은 0이니까 4, 1은 4 더하기 2는 2 더하기 1, 1은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20 되고 여기 3이 되니까 2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할게요 또. 자, 10진수 17을 8진수로 바꾸려면 8로 나누면 됩니다. 8, 2, 16 나머지 1 해서 거꾸로 쓰니까 21이라고 할 뻔했어요. 2, 1 요 8진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10진수로 17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또 뭐랑 똑같아요? 1, 0, 0, 0, 1과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세 개는 다 같은 수입니다. 됐죠? 자, 10진수 17을 16진수로 바꿀래요. 그럼 16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16, 1, 1이 됩니다. 16진수로. 됐죠? 지금 이 세 개는 모두 같은 수가 되는 겁니다. 증명을 하려면 요건 1의 자리잖아요. 그 다음 몇의 자리야? 요 2가 아니야. 8도 아니에요. 얘는 지금 16진수잖아요. 그럼 16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 16 곱하기 1 하면 16이고요. 더하기 1 해서 17이 되는 똑같은 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1의 자리고 8의 자리니까 8, 2, 16 해서 네,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10001인데 여기 0을 한 번 더 썼네요. 10001인데 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많이 크면 16으로 나눌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8로 나눌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원리가 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자, 10001이에요. 여기 이진수거든요. 이거를 8진수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8진수는 이진수 세 자리 한 묶음이 8진수 한 자리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0, 1, 0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세 자리가 이진수 요 세 자리가 8진수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이진수 한 묶음이 이 세 묶음이 8진수 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 묶음이니까 1, 2, 4잖아요. 그럼 여긴 1이고요. 1, 2, 4잖아요. 그럼 얘는 2예요. 이게 8진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0, 0, 1 요거 이진수예요. 16진수로 이진수를 가지고 빠르게 변환할 수 있어요. 이진수 네 묶음이 16진수로 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네 묶음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1, 2, 4, 8이니까 1이고요. 얘도 1, 2, 4, 8이니까 1이에요. 그럼 얘는 16진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뒤에 한번 또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거예요. 이거. 이진수 11010이라는 게 있어요. 이진수 11010. 자, 해볼까요? 11010이 있어요. 자, 얘를 10진수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뭐라고요? 모든 진법의 오른쪽 끝에 있는 건 1의 자리예요. 1의 자리. 그리고 이진수니까 얘 이진수잖아요. 그죠? 자릿수는 2씩 곱하면서 1, 2, 4, 8, 16.
그럼 1이니까 얘는 16 더하기 8 더하기 얘는 0이니까 해봤자 필요 없고 2 이렇게 하면 10이고 16이니까 2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결과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진수 얘를 8진수로 바꾼대요. 그럼 얘는 세 자리씩 끊어주면 돼요. 지금처럼. 세 묶음을 끊었어. 이렇게. 이진수 세 묶음이 8진수 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0이니까 어차피 0이고요. 2고요. 0이고요. 얘는 1, 2.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하면은 2하고 1 더했으니까 3이고요. 그죠? 3. 여기는 2. 그러니까 3, 2가 되는 거예요. 8진수로. 됐습니까? 16진수는 4묶음이에요. 4묶음. 그럼 1, 2, 4, 8. 8하고 2를 더하면 10이에요. 10. 근데 10을 1, 0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16진수에서. 그럼 10은 어떻게 해요? 주먹을 쥐라고. 주먹을 쥐면서 A예요. A. 그러니까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1, 2, 4, 8이니까 1A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뒤에 또 있나요? 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8진수 5가 있어요. 8진수 5를 2진수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면 8진수 한 자리는 8진수 요거 한 자리는 2진수 세 묶음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요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되려면 1, 2, 4 이진수 세 자리니까 1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거든요. 그럼 5가 되려면 얘랑 얘를 더하면 돼요. 그럼 1, 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5를 2로 나눴다라는 얘기가 되고 2, 2는 4,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1이 됐고 2, 1은 2, 나머지가 0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2, 0은 0, 나머지가 1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거꾸로 썼다. 이런 개념을 지금 적어준 거예요. 적어준 건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좀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뭐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자릿수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진수는 5가 되기 위해서는 4하고 1을 더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걔만 1로 쓰고 나머지는 0 쓰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볼게요. 자, 16진수 7이 있대요. 7을 이진수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16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로 4자리예요. 4묶음이에요. 그러면 1, 2, 4, 8인데 16진수 7이래요. 그럼 7이 되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1, 1, 1,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처럼 나눠도 돼요. 나눠서 거꾸로 써도 돼요. 그리고 4자리를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를 더 해볼까요? 13 가지고 갈까요? 자, 지울게요. 8진수로 13이라고 할게요. 13. 자, 이를 2진수로 바꾸래요. 그러면 8진수 두 자리죠, 지금. 요렇게 두 자리예요. 그럼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몇 개로 묶여져 있다고요? 3개로요. 그럼 1, 2, 4예요. 그럼 얘는 1, 1, 0이겠죠? 3이 되려면 얘하고 얘를 더해야 되니까요. 얘는요. 1, 2, 4인데 1이 되려면 이렇게만 되면 되겠죠? 요렇게. 그럼 8진수 1, 3은 2진수로 얘가 된다는 거예요. 1, 0, 1, 1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걸로 하죠. 자, 16진수 A씨가 있어요. 16진수 A씨가 있대요. 자, 16진수 한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A는 몇이에요? A는 몇이에요? 10입니다. 주먹 쥐면서 A, B, C. 그럼 C는 12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한 자리는, 요거 한 자리는 각 16진수 한 자리씩은 이진수 몇 묶음? 4묶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1, 2, 4, 8. 이거 4묶음이에요. 그럼 C가 몇이라고요? 12가 돼야 돼요. 12. 그러면 1, 1, 0,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A는요. A는 몇이에요? 주먹을 쥐면서 10 그러면 되죠. 그럼 1, 2, 4, 8이에요. 그럼 A는 10이라 그랬으니까 10이 되려면 8하고 2를 더하면 되거든요. 1, 0, 1, 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이진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진법 변화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얘를 10진수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몇의 자리예요? 여기는 모든 진법의 첫 번째 오른쪽 끝에 있는 건 1의 자리예요. 그 다음 얘는 16진수죠. 그 다음 16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A는 몇이라고요? 10이에요. 그럼 16 곱하기 10 더하기 C는 12예요. 1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172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건 몇 진수? 이거는 10진수.
그러니까 십진수일 때는 이 해당 진법의 자릿수를 써서 서로 곱해가지고 더해주면은 십진수가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준법 변화를 좀 알게 됐고요. 비트 연산을 할 때 뭐 시프트 연산이라든지 여러 뭐 엔드 연산이라든지 오화 연산을 할 때 이진수로 바꾸는 역할이 좀 필요해요. 이진수로 바꿔서 만약에 걔를 8진수로 출력해야 된다 그러면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법 변화를 좀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다음요. 네, 다음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거는 이제 보충해주는 수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이제 수업할 때 항상 뭐 애들한테 그러는데 이렇게 합니다. 몇 번 얘기하면 바로 이해합니다. 자, 6의 10의 보수는 4예요. 예, 6의 10의 보수입니다. 10의 보수. 7의 10의 보수는 3입니다. 네. 그러면 2의 10의 보수는 몇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좀 눈치 있는 애들은 바로 맞춥니다. 몇이에요? 네, 8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의 10의 보수는 6이 10이 되기 위해 보충해줘야 되는 수는 4예요. 7이 10이 되기 위해 보충이 되는 수는 3이에요. 그러니까 10이 되게 만드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15의 10의 보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니야. 마이너스 5 아니야. 몇이냐면 85야. 그럼 이제 그럽니다. 100이 되기 위해서는 85가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6의 9의 보수는요? 6의 9의 보수는 3입니다. 7의 9의 보수는요? 2예요. 2의 9의 보수는요? 1이에요. 아니야, 7이에요. 7이에요. 미안합니다. 딴 생각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15의 9의 보수는요 84예요. 자, 공통점을 찾으세요. 뭐냐면 9의 보수보다는 10의 보수가 1 큽니다. 10의 보수보다 9의 보수는 1 작아요. 네, 그거를 알면 돼요. 그걸 알면 이거 그냥 껌이죠. 그죠? 자, 1의 보수라는 거는 1의 1의 보수가 뭐야? 0이에요. 0의 1의 보수는 뭐야? 1이에요. 그러니까 1은 0으로 바꾸고 0은 1로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합니까? 낫하고 비슷해요. 낫. 예, 낫. 그죠? 그러니까 0은 1로 바꾸고 100 110인데 011 00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보수 별거 아니죠? 그럼 2의 보수는요? 자, 얘를 똑같은 거예요. 요 이진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일단 2의 보수는 뭐보다 1 커요? 1의 보수보다 1 크다니까요. 그러면 얘를 일단 1의 보수로 바꿔요. 일단 거꾸로 쫙 써요. 한 다음에 1 덜 커요. 1 더 커요. 네, 더 커요. 그래서 1의 보수에다 끝에 2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1은 원래 몇이에요? 2예요, 2. 근데 이진수에서 2는 제일 크죠? 큰 숫자죠? 그래서 0이라고 쓰고 올림수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올림수 어디 있어? 네. 1 더하기 1은 0 되면서 올림수가 하나 딱 올라가요. 여기 올린다고 할까? 여기 올린다고 할게요. 그럼 1 더하기 0 해서 1 돼요. 올림수가 이제 없죠? 그리고 쭉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25 더하기 5는 몇이에요? 10진수예요. 10진수. 30이죠? 자, 5 더하기 5는 몇이에요? 10이에요. 근데 누가 10이라고 씁니까? 10진수에서 10은 가장 큰 수기 때문에 0이라고 쓰고 1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0, 1, 1이에요. 여기다 1 더했어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예요. 이건 이진수라고 가정할게요. 이진수입니다. 가정이 아니고. 그럼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럼 2가 가장 큰 수란 말이에요. 이진수에서는. 그래서 0을 쓰고 하나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또 몇이에요? 2예요. 인데 2가 가장 큰 수니까 0을 쓰고 하나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1 더하기 0은요? 1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정리할게요. 보수라는 거는 보충해주는 수다. 9의 보수보다 10의 보수가 1 크듯이 1의 보수보다 2의 보수가 1 크다. 1의 보수는 거꾸로 한다. 낫하고 똑같다.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고 그런 원리다. 이 보수를 왜 배우는 거냐면 컴퓨터의 그 연산장치는 가산기밖에 없어요. 덧셈기. 그러니까 이 덧셈으로 모든 계산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화의 차이기도 한데 그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어차피 컴퓨터를 미국 애들이 만들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덧셈 가지고 모든 연산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물건을 사요. 1,000원, 1,200원짜리 물건을 사요. 그리고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2,000원을 줘요. 그러면 거스름 돈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 2,000 빼기 1,200 해서 800원을 내주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우린 뺄셈 연산이 가능한 나라예요. 우리는
원화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달러, 센트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물건을 사면서 2,000원을 내주면 그 상점 주인은 이런 원리예요. 1,200원짜리 물건을 주면서 여기다 더해줘요. 800원을 더 더해줘요. 그래서 2,000원을 만들어줘요. 그럼 뺄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없지만 왜 필요한지는 알아야 된다. 왜 보수를 구해야 되는 건지는 왜냐하면 가상기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칙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다음요. 예, 다음 이진수 표현 방식입니다. 인티저형이 몇 바이트죠? 배웠잖아요. 그죠? 네, 4바이트예요. 1바이트가 몇 비트라고요? 8비트예요. 그러니까 8, 4, 32. 그러니까 이진수 총 32자리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쓰긴 좀 그래가지고 8비트로 그냥 맞추려고 합니다. 8개입니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운영체제마다 32비트 운영체제가 있고 뭐 64비트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냥 원리를 알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자, 12를 10진수 마이너스 12를 2의 보수 표현 방식으로 바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12를 2진수로 바꿔요. 2진수로 바꾸면 자, 12를 2진수로 바꾸면 12를 2로 나누면 되잖아요. 12를 2로 나눠서 2, 6, 12 나머지가 0, 2, 3은 6 나머지가 0, 2, 1은 2 나머지가 1 거꾸로 쓰면 1, 1, 0, 0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 표현 방식이라는 거는 요 맨 왼쪽에 있는 요 자리가 바로 부호 자리예요. 부호 자리. 그러니까 양수, 음수 그걸 표현하는 자리예요. 양수는 0이라고 쓰고요. 음수일 때는 1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요 음수를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수를 이렇게 세우면 1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 자리가 음수일 때는 1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진수 표현 방식은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절대값 표현이 있고요. 1의 보수 표현 방식이 있고요. 2의 보수 표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호와 절대치는 이진수로 바꾼 그걸 그대로 요 절대값이거든요. 그대로 써주고 부호만 1 써주면 돼요. 만약에 양수 12면 0 쓰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1의 보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 부호와 절대치 방식으로 일단 표현하시고 1의 보수 0은 1로 1은 0으로 거꾸로 쓰면 되죠. 부호는 그냥 두시고요. 얘는 부호니까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0은 1, 1, 1, 0, 0, 1,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다시 마이너스 12를 2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 일단 부호와 절대치로 표현하고 얘를 1의 보수로 표현한 다음에 더하기 2를 한다. 끝에다가. 그럼 1 더하기 1은 0 되면서 하나 올리고 0 되면서 하나 올리고 1 되고 올림수 없으니까 쭉 나열해서 쓴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다음요. 자, 다음 비트 연산자입니다. 비트 연산자 때문에 이제 진법 변환을 좀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 연산자의 연산자 기호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논리 연산자에서 할 때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하고 비트 연산자는 뭐 헷갈릴 건 없고요. 어떤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조건이 둘 다 참일 때만 그럴 때만 참이 되는 게 바로 논리 연산이고요. 비트 연산이라는 거는 그 이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트가 여러 개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11, 00,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둘 다 1일 때만 뭐 1인 그런 경우 이렇게 구하는 그러니까 참거짓을 구한다라기보다도 이 한 자리, 이진수 한 자리에 대해서 뭐 엔드 연산을 하거나 오화 연산을 할 때 쓰는 건데 기호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일 때는 요 n% 기호가 두 개일 때는 논리 연산자고요. 그리고 한 개일 때는 비트 연산자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얘는 XOR예요.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도. 자, 얘는 OR입니다. 요거 두 개 있으면 논리 연산자죠. 그죠? 자, 요거는 그 논리 연산자에서는 뭐 이거였어요. 느낌표였죠. 그죠? 느낌표 한 다음에 여기에 뭐 어떤 조건이 참이었어. 그럼 얘는 거짓말이 되는 뭐 그런 거였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비트입니다. 비트 연산이니까 이 자릿수를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는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연산자가 바로 이 물결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얘도. 자, 얘는 이제 시프트인데요. 이 화살표 방향이 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일직선을 그려보면 이게 왼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 시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얘는 오른쪽으로 일직선을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된 화살표잖아요. 그죠? 오른쪽 시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프트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A에다 5를 넣고요. B에다 7을 넣습니다. 그리고 C하고 D를 선언해 놨습니다. 근데 비트 연산을 해야 된대요. 요 연산자가 이제 비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비트 연산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죠? AND예요. AND. 이거 오화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얘를 이 연산자를 구하려면, 이 연산의 결과를 구하려면 일단은 이진수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1, 2, 4니까 101일 거예요. 101. B 같은 경우, 이 7 같은 경우는 1, 1, 1입니다. 예, 1의 자리, 4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A고요. 얘가 B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AND 연산을 하겠대요. AND 연산을 하면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잖아요. 1, 0, 1입니다. C에는 1, 0, 1이 이진수로 1, 0, 1이 담기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얘가 인티저형으로 선언했단 말이에요. 인티저형은 10진수거든요. 그래서 얘는 10진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5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C에는. 됐어요? 자, 그리고 A하고 B를 비트 연산을 해서 5화를 한다는 겁니다. 5화 연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5화 연산은 둘 다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잖아요. 그래서 1, 1, 1이 됩니다. 이게 5화예요. 그죠? 그럼 D에는 1, 1, 1 2진수가 들어가는데 인티저형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얘가 10진수로 7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진수로 데시멀 형태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출력은 5, 7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콤마 여기 있으니까요. 됐어요?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이해 가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예제입니다. A에는 5가 담겨 있습니다. A 변수에 5가 담겨 있고요. B 변수에는 7이 담겨 있습니다. C라는 변수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B의 그 not 연산을 했어요. not 이거 비트 연산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진수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1이에요. 111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8자리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0 0, 0, 0, 0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얘를 가지고 not을 하게 되면 거꾸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0, 0, 0 이렇게 씁니다. 쓴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야 된다면 출력을 할 때는 이해보수 표현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해보수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맨 왼쪽에 있는 얘는 부호 변수기 때문에 일단 둡니다. 일단 두고요. 나머지만 일단 거꾸로 씁니다. 1의 보수 표현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맨 끝에 몇을 더한다고요? 1을 더합니다. 1. 그럼 1 더하기 1은 2잖아요. 0이 되면서 하나 올립니다. 얘도 0이 되면서 하나 올라가고요. 0이 되면서 하나 올라갑니다. 1을 대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요. 그럼 맨 왼쪽에 있는 이 부호 자리인데 이 부호가 음수잖아요. 그죠? 예, 1이면 음수니까요. 그럼 음수 1, 2, 4, 8. 그럼 음수 8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다시요. 낫을 하게 되면 그냥 8자리를 만들어요. 뭐 32자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8자리를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요. 7을 이진수로 변환을 합니다. 이진수로 변환을 하면 111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낫이니까 그냥 거꾸로 씁니다. 얘는 그냥 순수한 이진수기 때문에. 근데 음수 같은 경우는 이해보수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얘는 부호 자리로 이제 인식을 해버립니다. 컴퓨터가 인식을 해버리고 2의 보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려면 일단 얘를 1의 보수로 바꿔야 돼요. 그럼 맨 왼쪽에 있는 부호 자리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쭉 쓰게 됩니다. 쓴 다음에 2의 보수는 1의 보수보다 1 크니까 1을 더하게 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따가 코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이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A라는 게 5잖아요. 그럼 1, 0, 1입니다. 나머지 0, 0, 0, 0, 0이라고 할게요. 이 shift라는 건 밀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밀어내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한 자리를. 한 칸을 밀어낸대요. 그럼 얘가 없어져요. 쫓겨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방이 있는데 여기서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쫓겨나 버렸어. 쫓겨나니까 0, 1,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밀려나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리는 0을 채웁니다.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2.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B가 있어요. B가 1, 1, 1 이렇게 있어요. 7은 이진수로 1 3개잖아요. 그죠?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요. 나머지가 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얘를 왼쪽으로 이제 3번 밀어낸대요. 왼쪽으로 밀어내겠대요. 그럼 이 3명이 이쪽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밀려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밀어나고 세 자리가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1, 2, 4, 8, 16, 32, 32, 16, 8. 그럼 얘를 더해버리면 이렇게 40이 되고요. 56이 되는 거예요. 56. 그럼 출력을 하면 C를 출력했으니까요. C는 마이너스 8이었고요. E는 2고요. A는 그 다음 B는 56이에요. 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자, 코드입니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F11을 눌러서 런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 2, 56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B가 B에다가 제가 4라고 써볼까요? 4를 쓸게요. 4를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32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 시프트니까요. A에다가는 제가 8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5, 4, 32가 됩니다. 자, 수정을 조금 해볼게요. 8, 4입니다. 8, 4. 그러면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울게요. 조금 길어져도 이해가 돼야 되니까. 자, A가 8이라고 가정하고요. 얘가 4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는 B를 not 연산한 겁니다. 비트 연산으로. 그러면 4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러면 not을 하게 되면은 8자리를 채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not은 거꾸로니까 1, 1, 1, 1, 1, 0, 1,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거를 인쇄를 한다, 저장을 한다. 그러면 2의 보수 표현 방식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1의 보수 표현으로 해야 되거든요. 맨 왼쪽에 있는 얘가 부호가 자동으로 돼버립니다. 부호가 자동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1은 그대로 두고 0, 0, 0, 0, 1, 0, 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맞죠? 예, 더하기 1을 합니다. 네, 1. 그러면 여기는 1이고요. 1. 여기는 그냥 0 그리고 1. 이건 보면 안 되죠, 그죠? 어차피 했으니까 0, 0, 0, 0, 1. 그러면 음수가 되고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5가 된 겁니다. 됐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인쇄가 되는 게 맞고요. 자, 여기는 지금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했다라는 얘기는 8은 1, 0, 0, 0이죠. 1, 2, 4, 8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를 보냈습니다. 그럼 얘가 쫓겨나게 되고요. 한 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요렇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 2, 4니까 4가 됩니다. 4. 됐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B가 4라고 가정했으니까 1, 0, 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0,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가정하고요. 왼쪽으로 3번 갑니다. 그러면 얘가 3개가 없어져 버리고 오른쪽에 3개가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1, 2, 4, 8, 16, 32가 됩니다. 이 원리가 있죠. 이제 원리가 있어요. 자, 4를 왼쪽으로 3비트를 하게 되면 곱하기 2의 3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8, 4,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버리시면 편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어요.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지금 A가 8이었죠. 8 곱하기 아까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2의 1승으로 나눴다라고 해도 돼요. 8 나누기 2의 1승 이렇게. 그러면 얘는 4가 되는 거죠. 만약에 2비트를 하면 2의 2승으로 나눈 거랑 똑같아요. 그럼 2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정리할게요.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시프트 한 개수만큼 2의 n승을 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면 곱하기라고 쓸게요. 나누기 2의 n승만큼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시프트는요. 그리고 not을 하게 되면 일단은 거꾸로 쓰고 1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2의 보수로 다시 변환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잘 강의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됐으면은 코드를 좀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음요. 네, 다음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단항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요. 그리고 이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 대입 연산자가 가장 마지막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단항 연산자에서 뭐 가로 씌우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수학 옛날에 하실 때도 가로, 그리고 뭐 배열, 뭐 이런 것들, 뭐 낫, 뭐 이런 연산자들, 뭐 증감 연산자죠? 뭐 사이즈 오브 캐스트 연산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갖고요. 여기 2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산술 연산자가 보이네요. 산술 연산자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돼 있으면은 뭐 곱하기나 나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갖잖아요. 더하기 빼기보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쭉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삼항연산자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제 if문을 배우면서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좀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입연산자가 가장 마지막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게 출제하진 않고 있고요. 그냥 뭐 간혹 가다가 코드에서 삽입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코드 한번 볼게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맞춰서 코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출력 결과를 뭐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연산자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얘는 지금 산술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A에 3이 들어있고요. B에 5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있는데 당연히 곱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A에 3이 들어있기 때문에 37, 73, 21 더하기 B에 5가 있어요. 그래서 26이 나옵니다. 얘는 26이 나오고요. 자, 요런 문제가 이제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대입 연산자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대입 연산자라는 게 A 뭐 곱하기 는 한 다음에 B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A는 A 곱하기 뭐 B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이걸 풀어서 만들어 준 건데 요게 쭉 밑에 하단에 있어요. 연산 우선순위가. 얘는 산술 연산자이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가 얘보다 더 높아요. 곱하기가 있어도. 그러니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A에 3이 있어요. 3이 있고요. B에 5가 있어요. 5가 있고 여기서 A 7 더하기 B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연산자 중에서 는을 빼먹었다. 는. 그러면 얘가 1번 순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얘가 2번 순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하는 게 3번 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7하고 B를 더해요. 그럼 7하고 B를 더하면은 얘가 10인가요? 12가 됩니다. 그럼 12하고 A를 곱해요. 그러면 36이 나옵니다. 얘를 대입을 합니다. A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A는 36이 인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코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똑같은 거죠. F11 36이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얘를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단항 연산이 제일 우선순위를 갖고요. 이항 연산에서는 산술 연산자가 가장 위에 있고요. 시프트 연산이 있고요. 관계 연산자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 연산자들이 보이고 있네요. 사망 연산자가 있고요. 대입 연산자가 가장 하단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연산을 제일 마지막에 했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